휴먼영상의학센터 김성현 원장님 모처럼 나오셨어요. 아유, 원장님 반갑습니다. 10년 젊어지신 것 같아요. 예. 저도 경찰 조사는 저는 김성현 원장님 때문에 네네. 의료계가 발끈하고 있습니다. 왜요? 손님이 다 이쪽으로 가버려가지고. 네네네. 아니 고비용에다가 얼마나 많이 크게 절개합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동안 불편했는데 좀 새로운 구세주가 나타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미 여러 번 소개해드렸지만은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원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영상의학과 교수, 네. 전 분당 서울대병원 교수, 전 삼성 서울병원 영상의학과 전임의 이렇게 역임하셨는데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전임의가 먼저죠. 전임의가 먼저 전임의 그렇죠. 하고 분당 서울대병원 그리고 서울대 의대 영상의학과 교수. 예, 어쩐지 점점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네. 아니 이분이 점점 이렇게 활동폭이 좁아지는가 했습니다. 예, 그래요. 강등. 예. 그 좌천당하셨나? 대기종군 하셨나? 대기종군. 자, 그래요. 전임의는 정말 백이종군이 네, 그렇죠. 병원의 꾸준히 일 다 하는. 예. 언제 처음 이렇게 전임의 시작하셨습니까? 저희가 전임의 한 게 2000년도에 전임의. 그러시구나. 아이고, 거의 20년 전 이야기가 되버렸네요. 이게 이제 전문의 따고, 음. 근데 추가적으로 자기의 이제 세부 전공을 전공하기 위해서 2년 더 하는 스케줄이거든요. 그렇죠. 아하. 예. 군대 갔다 와서 이제 한 거죠. 그러셨구나. 의외로 그 나이가 많이 있진 않으신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 나이 많다 그러면 좀 섭섭하죠. 그렇죠. 아직은. 예. 그러시군요. 혹시 몇 년생이신지? 66년생. 66년생. 저기 오. 뭐야? 66년생이면은 제가 김어준 총수랑 아마 동갑일걸요? 아니 김호준은 68이고 68이에요? 예, 저기 이재용도 68인가 그래요. 네. 저 양반이네. 표창원 의원하고 같은 나이시거든요. 표창원 의원. 네. 김어준 총수 옛날에 만났을 때 동갑인 척 맘먹던데. 그 인간이 아무나 맘먹죠. 아무나 맘먹어요. 아이 속으셨네. 아유. 네. 가수 이승환 씨랑 같은 나이시죠? 그러네요. 네. 아유. 그러면 이승환 씨랑 비교하면 너무 그렇잖아. 예. 아니 뭐가요? 묻지 않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분은 어린 왕자. 네. 우리 원장님은 어린 어린 척하는 하시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휴먼 영상의학센터 김성현 원장님. 그 휴먼 영상의학센터의 새로운 치료법에 대해서 소개한 다음 정말 많은 문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환자들한테 받으신 질문 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뭐였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김영민 브리핑에서 이 전립선 시술을 소개한 다음에 네.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오셨어요. 예. 오늘은 이제 지난 한 6개월 정도 이제 그 저희가 했던 거에 성적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네. 있습니다. 그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게 이제 소변 증상을 주로 그렇죠. 이제 만드는 네네. 밤에 소변 많이 마렵고 예. 소변 참기 어렵고 예. 좀 뭐 소변이 조금 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전립선 동맥이라는 걸 막아서 아주 간편하게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고요. 오셔서 이제 소개를 듣고 오셔서 제일 먼저 이제 물어보시는 거는 주로는 이제 전립선이 위치가 이제 방광 바로 밑에 있다 보니 그러니까 성기능 장애가 중요합니다. 그거. 되게 이제 전립선 수술하러 가면 성기능 장애를 이제 부작용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치료를 할 때, 수술을 했을 때. 근데 이제 저희한테 물어보는 게 이제 그게 굉장히 많은 질문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성기능 장애는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이게 부작용 중에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논문을, 거기에 관련된 논문을 한 3개 정도 이제 찾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좋아진다고 얘기하는 논문도 있어요. 그래요? 2개는 변화 없다. 하나는 좋아진다. 좋아진다 네. 오히려. 예. 아하. 이제 또 그게 어떤 뭐 심리적 효과까지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그쪽 부위가 많이 좀 통증 있고 하니까. 통증도 있고 그렇죠. 뭐 이렇게 자랑스러운 부위는 아니었었어요. 안 좋았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지. 그래서 성기능이 뭐 더 강화됐다. 강화됐다는 논문도 있는데 이제 셋 중에 2개는 변화 없다. 하나는 강화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강
나빠지지는 않는다 이쯤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런 논문을 할 때 실험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되게 이제 인터뷰를 하죠. 인터뷰. 이렇게 하고 인터뷰로. 나서 네. 이제 괜찮으신 거 이렇게 설문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뭐 임상 실험을 하겠어? 혹시 뻥카가 있다거나 그러진 않지. 그러진 않겠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연구를 해서 발표한 논문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대강 평균적으로 이제 판단하시는 게 가장 이제 정상적일 것 같고요. 네, 두 네. 번째 이제 자주 하는 질문은 전립선도 장기인데 네, 오만의 그러네요. 장기인데 예. 동맥을 막으면 예. 그게 이제 그 전립선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니냐? 네. 동맥을 진짜 막는 거냐? 뭐 이런 예. 거를 아, 이제 질문 많이 네. 하시는데 네. 전립선 동맥을 막는다고 해서 전립선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립선은 꼭 전립선 동맥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혈관으로부터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지 받아오는 영양분과 산소의 양이 줄어들 뿐이지 전립선 동맥을 막는다고 해서 전립선이 녹아 없어지거나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요. 그냥 건강하게 구조를 망가뜨리지 않고 볼륨을 줄이는 다이어트를 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한 초기 한 6개월 안에 30% 정도가 준다 사이즈가. 네. 근데 되게 한 10%만 줄어도 증상 확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 30% 정도 줄면 거의 증상이 없어지는 그런 치료 효과를 갖고 있는 거고요. 네, 네. 실제로 이제 사이즈는 언제 주냐, 증상은 언제 좋아지냐 이런 그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 네. 그 사이즈라고 하는 건 전립선의 전립선이겠죠? 볼륨이죠. 아, 전립선. 전립선 아, 예. 볼륨이 뭐 다른 사이즈 얘기할 게 있습니까? 사이즈라고만 해가지고 네. 35회를 냈습니다 제가. 예, 예, 예. 이게 어디 오해를 할 기술인 거죠? 전립선이 정상 사이즈가 한 20cc 정도 돼요. 예. 20cc 정도 되는데 한 35에서 40cc 가까이 되면 이제 증상이 막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언제부터 주냐면 전립선 동맥을 막으면 일단은 밥을 굶게 되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애들이 좀 이렇게 싸나워져요. 그래서 부어요. 이렇게 처음에 일주일 동안은 붓습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밥을 못 먹으니까 이제 승질 나는 거죠. 부어서 처음 일주일 동안에 증상이 조금 악화되는 경향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그 계속해서 이제 호전이 돼서 그 실제로 이제 본인이 느낄 만큼 호전이 되는 건 한 달 이내에 그 증상 호전이 있고요. 그 이후에 1년 가까이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제 호전이 되는 거죠. 사이즈가 이제 계속해서 주니까 아, 그런 이제 그 효과가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약 문제를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거 하면 약을 끊을 수 있냐? 아. 전립선장을요? 전립선 약이 안 좋거든요. 전립선 약 네. 먹으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발기부전이 생겨요. 돌이요. 싫죠. 그러니까 그 약을 먹으면 소변 증상은 좋아지는데 발기부전이 생기니까 네. 싫어해요. 약 먹는 거를. 예. 그래서 약을 끊어야 되겠다는 의지가 되게 강하신데 약을 끊을 수 있는 시점은 대개 3개월 이후에 끊으실 수 있어요. 네. 이 증상이 완전히 이제 좋아진 다음에 약을 네네. 끊으시는 거고 처음 일주일 동안에는 오히려 조금 증상이 나빠지기 때문에 예. 그거는 그때는 약을 오히려 더 드시는 그러니까 약을 몇 개 더 드시는 그렇게 이제 저희가 처방을 해드리고 있고 일주일이 지나면 끊습니다. 일주일 지나면 원래 드시던 약들은 한 3개월까지 드시다가 네. 증상 호전에 따라서 이제 끊어가는 그런 그래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그 자주 하시는 질문이 저희가 이제 색조 물질이라 그래서 혈관에다 넣는 물질이 있어요. 네. 근데 네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는 구슬이고 사이즈가 한 500 마이크로니까 1mm의 반 정도 되는 거죠. 보이지 않겠네 거의. 보이네. 이게 보면은 보이긴 하는데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네. 구슬로 보이지는 않죠. 가루죠, 가루. 가루 실제로는 정도로. 네. 가루로 보여서 이제 그게 몸 안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게 혈관에다 넣으니까 온몸을 돌아다니는 거 아니냐. 걔가 또 뇌 같은 데 올라가서 막으면 뭐가 또 뇌경색 뭐 이런 거 아이고.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럴 수 있겠어요. 실제로 그럴 일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동맥 다음에는 모세혈관 다음에 정맥이거든요. 네. 혈관은 이렇게 그렇게 돌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모세혈관 사이즈가 되게 50 마이크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넣는 거에 10분의 1 사이즈인 거죠. 거길 통과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혈관 거기 자체를? 전립선에 모여 있고 네. 딴 데로 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몸에 뭔가 문제를 만들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한 6개월간에 한 달에 한 15케이스 정도씩 이제 오. 시술을 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지금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저희가 그 데이터가 다 나온 건 아닌데 네. 5, 6, 7월 한 3개월 정도 팔로우한 데이터로 보면 네. 90%가 살만해졌다. 그 정도의 성적을 보이고요. 네. 그 중에 이제 하신 분 중에 한 분은 못했어요. 실패를 했어요. 그거는 왜 실패를 했냐면 그분은 이제 동맥경화 너무 심해가지고 전립선 동맥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좁아서. 애초부터 이제 네, 불가능했던.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CT를 찍어서 미리 스크리닝은 해가지고 이거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네. 너무 수술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실패해도 좋으니까 한번 해줘라. 그렇게 해가지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분은 못 해드려서 조금 안타깝게 됐죠. 그러니까 네. 전체의 한 2% 정도가 실패를 했다. 그 정도를 이제 보시면 되고 증상이 호전되는 거는 이제 그 저희 IP 뭐 이렇게 그게 있어요. 그 스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립선 증상으로 어느 정도 네. 괴로운가를 이렇게 그 설문조사를 만드는 점수가 있는데 네. 점수가 한 25점쯤 되면 세상 살기 싫다 이런 거고 한 10점쯤 되면 약간 불편한데 뭐 사는데 지장 없네 이 정도인데 저희 환자 중에 90%가 석 달 이내에 10점까지 떨어지는 그런 그 결과를 보이니까 예. 사실은 이런 결과들은 뭐 외국 논문에서도 많이 나왔던 거라서 다시 이제 저희가 저희 데이터로 이제 검증을 한 거죠. 한국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되나. 그래서 그러니까 상당히 그 데이터는 굉장히 좋다. 그렇게 네.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가 그 지난주에 그 대만에서 이거 학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일하시는 선생님이 가셔서 이제 발표도 하고 오셨는데 네. 한국의 그 저기가 성적이 가장 좋습니다. 거기에서는 세상에. 한 75% 정도 얘기하는데 저희가 짧은 데이터지만 90% 정도의 효과를 보이니까 네. 한국 의사들이 손재주가 되게 좋은 거죠. 그렇죠. 뭐 황우석 박사 얘기했지만 젓가락 기술. 네. 젓가락 기술. 그런 걸로 해서 상당히 그런 종류의 일들은 굉장히 잘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우리 김성현 원장님 그 국위선양도 하셨고 또 이게 바로 또 한류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의료 한류. 네. 의료 한류. 예. 자 휴먼 영상의학센터 여러분 지금 자막 나가고 있죠? 문의 전화 1588-7161. 네. 휴먼 영상의학센터로 지금 당장 문의하십시오.